사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더빅스쿨 게시판에 아이디 펭귄잉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펭귄잉 귀엽네요. 자, 4년제 대학교 경영학을 전공하셨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875점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 자격증은 커말 1급, 한국사 1급, AFPK, 자산관리사, 펀드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증이 있으시네요. 경력상으로는 IBK 기업은행에서 인턴 생활을 하셨고요. 수상 경력은 없으십니다. 그 밖에 대외활동,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경제, 교육 봉사, 기타 봉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직업교육 사항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4대 공단 그리고 은행권이라고 쓰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안녕하세요. 은행을 준비하다가 4대 공단 등 공기업도 함께 준비를 하고 싶은데 직업교육 사항이 아예 없어서 채우고 싶습니다. 어떤 과목을 채워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요. 학교 교육은 경제와 경영으로 채워지는데 직업교육은 아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행정이나 복지 관련 수업은 학교에서 들은 적이 없는데 직업교육으로 행정, 복지 관련 수업을 들으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네, 경영학과 전공자시고 또 4대 공단 그리고 은행권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먼저 그럼 홍쌤부터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이분이 갖춘 자격증을 봤었을 때 목표로 하시는 4대 공단과 그리고 은행에 맞게 필요한 준비들을 잘 해주셨다. 일단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더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지금 토익 점수만 갖추고 계시는데 말하기 점수까지 좀 보강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이 지금 4대 공단과 은행만을 지원하기에는 너무 한정되어서 진행을 하고 계시니 나중에 사기업 지원까지 확대를 할 때 그리고 일부 시중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학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실제 인사 담당자가 공식적인 채용 설명회에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사기업의 지원 확대와 은행권 서류 합격률 증가에 어학 점수의 말하기까지 갖춰진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분이 지금 원하시는 곳을 가기 위해서 어떤 스펙적인 부분,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경험 같은 거를 더 쌓아야 되느냐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네. 공공기관 인턴을 좀 더 하신다면은 지금 IBK 기업은행은 2달 내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목표로 하시는 4대 공단을 지원할 때 특정한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지원할 때 특정한 중앙공기업에서 3개월 이상 4개월 정도 인턴을 하신다면은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인턴 정도만 더 보강하면 된다. 자격증을 추가로 더 갖추려고 노력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 말하기 점수와 공공기관 인턴 정도를 추천을 해주셨고요. 차쌤도 좀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시죠. 네, 일단 이분이 직업교육을 아예 받은 적이 없다는 고민을 주셨는데요. 직업교육에 가까울 수 있는 온 오프라인상의 교육기관들의 프로그램들이 열릴 것입니다. 해당 교육을 한번 이수해 보시는 걸 유료 혹은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검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과 복지 관련 수업을 학교에서 들은 적이 없는데 들으면 좋겠냐? 글쎄요. 이것만을 들었다 해서 직업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자체는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청소년 지도사에 가까운 자격을 취득해서 특정한 각 시도 지자체별 관련 부처 혹은 관련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실 게 아니고서야 막연하게 어떤 수업을 이수하시거나 어떤 트랙을 밟으신다고 해서 해결되는 요소는 아니니까요. 아까 앞서 홍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형별 대비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을 준비하다 4대 공단과 공기업도 함께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땐 우리 펭귄잉 님에게는 이게 맥스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아닌가. 사기업으로 아무리 추천을 권유드린다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안 해주실 소지가 있습니다. 지원을 못하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점을 기재하지 않으신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택하신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결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구직자 중에서 이렇게 직업교육상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홍쌤 실제로 공공기관 취업할 때 이런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서류 전형 평가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만큼 서류 전형 평가에서 정량적인 부분들을 평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정량적 평가에 있어서 자격사항도 많이 들어가고 경력사항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사항도 정량적인 평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분이 목표로 하시는 4대 공단이 다른 공공기관 대비 서류 전형의 합격률이 워낙 낮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는 사무직을 이제 최종 채용 TO에 약 100배수를 뽑는다면은 서류 전형에서 이제 4대 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배수, 기타는 10배수 이렇게 훨씬 낮게 뽑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정량적인 스펙들을 더 갖추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이고요.
그나마 이분은 상경 계열이어가지고 낫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문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체능 계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원하실 때에는 교육사항에 적을 것들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그런 같이 4대 공단을 지원하는 경쟁자들 대비해서 특별한 어떤 우위 요소가 없다.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잘 쓰지도 못하는 것 같고 정량적인 평가, 자격사항이나 경력사항 이런 거에서도 좀 밀리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교육사항을 어느 정도 채워주시는 것이 서류 전형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뭐 직업교육 사항을 좀 보완하는 방법과 또 4대 공단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비법, 조언 같은 것 좀 해주시죠. 일단 이런 교육을 받으실 때 차 코치님이 말씀하신 그런 무료로 받는 방법들도 물론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을 잘 검색을 해보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도 있지만 비용이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비용이 나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일 배운 카드를 좀 신청을 하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는데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구직자들 외에도 실제 취업을 한 사람들 누구나 다 내일 배운 카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서 공공기관 취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교육사항을 듣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NCS 인증 코드를 받은 교육사항을 이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사항을 입력할 때 NCS 코드를 요구하는 곳들이 공공기관에서 많은 편이고 또한 특정한 공공기관에 맞게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교육사항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한 2달에서 4달 정도 걸리는 그런 교육도 들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교육사항은 한 달 이내에 끝나는 것으로 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달 이내 교육사항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밖에도 경제보육공사, 봉사, 기타 봉사활동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차 코치님이 또 일가견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사활동으로 나고 자랐던 대학 생활을 떠올려 봅니다. 진짜 네. 봉사활동 많이 했거든요. 네, 이게 취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제가 구직활동 할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어. 뭐 요즘은 올해는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서울국제여성영화제라고 8일 동안 집에 안 가고 계속 그 자원봉사 활동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뭐 약간의 급여도 주시고 나름 쏠쏠하게 했던 게 꽤 오래됐네요. 어쨌든 그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이력이나 경험들이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었고 일정 지원하려는 분야와 관련된 경험의 봉사활동일수록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기업이나 어떤 시중은행의 경우는 해당 회사가 운영하는 서포터즈 단위의 어떤 봉사활동은 해당 회사의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게 해준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해준 계기 이런 식의 뭔가 자신의 할 이야기거리를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쓸 수 있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분의 사연, 우리 펭귄이님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봉사활동 하나를 더하고 덜하고에 따라서 본인의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께서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지도사, 어디 수련원에 입사하실 게 아니고서는 지금 봉사활동이 무조건 디폴트로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 밖에 전형별 대비에 힘을 실어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홍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차 코치님이 앞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요새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갖출 스펙에서 봉사활동은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우대한다. 이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을 보더라도 봉사활동에 대해서 우대를 하는 곳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공기관의 지원 동기가 너무 없다. 혹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공공기관 혹은 뭐 사기업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닌 NGO 이런 시민단체 등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곳에 지원할 때 지원 동기를 만들거나 혹은 내가 공익을 추구하는 곳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적합한 그런 인성과 태도 등을 갖추고 있다를 증빙하는 그런 경험 사항으로서는 이 봉사활동이 좀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소서나 면접 정도에서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쌤, 그런데 요즘은 또 금융권도 이분이 금융권을 희망을 하시는데 네. 수시 채용을 좀 확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지금 자격증도 굉장히 많고 또 인턴 경력도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여기 나 인턴 했어요. 나 근무했기 때문에 나 일 잘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단편적인 열거와 업무 내용만 나열한다면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에 맡았던 업무에 대한 2-3문장 정도의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본인이 그 과정에서 발휘했던 강점이나 몰랐던 업무를 적응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던 이런 업무에 실무적으로의 강점을 발견했던 계기 등으로 활용을 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게끔 쓴다면
도움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본인의 경험을 그냥 혼자 스스로 단편적으로만 정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뭐 각 시도 지자체에 있는 일자리 커뮤니티, 일자리 카페와 같은 곳에서 저나 홍쌤과 같은 저희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을 만나시고 무료로 상담 신청을 좀 해보시면서 본인의 경험을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본인 취업인데 그걸 남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렇게 취업이 어려워?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네, 취업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저희 직업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각으로 저희의 이런 조언을 보시던 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부끄러워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사연 주시는 것처럼 주변의 도움을 함께 같이 작전 짜시면서 좋은 결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둘러보면 도와주실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쫙 그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펭귄이님의 취업 성공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4대 공단을 준비하신다. 뭐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공단 준비하신다면은 통합전공도 지금 공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공기관의 통합전공을 실시하는 곳으로도 지원의 폭을 확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AI 면접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나 하반기에 이런 상황은 가급적 오지 않았으면 하지만 코로나가 2차 대유행을 할 경우에는 AI 면접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서 실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형에 대해서도 꼭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쌤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공기업의 신의 직장인 이유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적은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신의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인원을 뽑는데 더 많은 인원이 몰리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신의 직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양한 경쟁 속에서 차별화를 두기 위한 이러한 고민은 응원하지만 이젠 더 채우는 게임이 아니라 본인이 채워놓은 걸 바탕으로 각각의 전형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게임의 룰에 맞게 잘 풀어가실 수 있는 펭귄이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조언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아이디 의아은 님이 더빅스쿨 게시판에 공모전 수상 경험이 없이 기획직무 지원 가능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4년제 어문계열 졸업반이시고요. 토익은 800점, 오픽이 IH, 그리고 커말 자격증 2급 따셨고요. 경력사항으로는 중견기업 상품관리 인턴을 하셨습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코스메틱 브랜드 서포터즈 하셨네요. 하고 싶은 말에 대학 생활이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벌써 막학년을 맞이하고 있는 헛내기예요. 기획, 마케팅 등의 직무로 가고 싶은데 스펙사항에 내밀 만한 경력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보통은 공모전 수상, 팀 프로젝트 수상 등의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대외 활동을 준비해야 할까요? 근데 4학년이라 잘 안 받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나마 6개월 정도 상품 재고 관리를 맡는 인턴 경험을 하기는 했어요. 이때 데이터를 산출하는 능력, 또 보고서를 정리하는 등의 자잘한 업무는 배웠네요. 너무 막연한 고민 같기도 하고 뭔가 답정너 같은 질문이기도 한데 이력사항에 공모전과 같은 프로젝트 경험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공모전 말고도 좀 뽐내기 좋은 사항이 있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유유. 네. 으아으 이거 아닐까요? 진짜 답답한 거. 으아으 비명에 가까운. 네, 그 답답함이 아이디에서 느껴집니다. 기획 마케팅 직무 희망을 하고 계시고 대외 활동 고민이 있으신데 바로 여쭤볼게요. 홍쌤, 이분 고민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이분이 일반적인 그냥 사기업을 준비를 하신다, 혹은 뭐 공기업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했다면은 제가 뭐 이분의 스펙에 대해서 뭐 지금 상황으로도 취업을 준비를 할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희망을 하시는 곳이 기획 직무, 마케팅 직무입니다. 일단 저희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뽑는 TO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근데 인기는 많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갑인,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뽑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스펙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직무와 관련된 그런 경력, 경험 사항을 좀 더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경쟁력이 있을 만큼 갖춰진 그런 스펙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기획 직무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원자들 대비 특별히 어떤 뭐 스펙적인 부분에서 우월한 부분이 보이지도 않고 마케팅 쪽으로 만약에 지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마케팅은 그래도 신입을 채용을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직무 전문성을 보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대기업의 그런 마케팅 직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그런 시장 조사를 하는 그런 회사 등에서 근무 경력을 가지신 그런 중고 신입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만한 그런 어떤 직무 경력이나 아니면 전문성
기본성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 이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 지원하려는 회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산정을 지을지 여부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분이 일했다는 그 중견기업 상품관리 어느 업종인지에 따라서 그 관련 유관 업종의 회사로 지원할 거냐 네. 안 할 거냐에 따라 본인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할 이야기거리가 정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근무했던 회사가 속했던 그 산업군의 회사들로 지원을 한다면 이전 직장 경험을 살려서 쓸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근무했던 내용과 해당 업무를 통해서 내가 익힌 해당 산업의 인사이트 혹은 그러한 산업군 중에서 지금 지원하려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발견했다 정도의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를 끌고 가면 좋고요. 아마 이런 고민을 하는 건 그런 산업으로 갈 생각이 좀 적어지셨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저하게 근무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운 업무 처리 상황들, 이를테면 처음 접했던 업무를 좀 슬기롭게 위기 대처, 극복했던 내용들 위주로 본인의 업무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 한번 초점을 두시고 자신의 할 이야기거리를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시야 내에서의 취업만을 생각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다 보니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에 가까운 것을 개인적으로나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뿌려보셔도 좋고요. 각종 채용 포털 사이트들, 뭐 저랑 아무 관련은 없습니다만 그런 곳들의 사이트들이 주요 산업과 기업 분석을 정리해 놓은 곳들도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각각의 주요 산업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면 좋을 텐데 제조업들은 아마 좀 아직까지는 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유통 소비재 기업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어떨까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산업 분석 일단 하고 뭐 대외 활동 이런 걸 떠나서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라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의아은님을 위해서 두 분의 이제 마지막 또 조언 한마디씩 또 들어볼게요. 어떤 조언 해주시겠어요? 네, 좀 약간 마지막 조언치고는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괜찮아요. 기획 직무로 이제 지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기획 직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실제 근무를 해봤었지만 산업 그런 경영 환경을 분석하여 가지고 회사에게 바른 목표,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 기획 직무로서 이제 요구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의 기획 직무로서 만약에 네.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지원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과 지원 회사에 대한 철저한 기업 분석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실제 제가 면접을 볼 때도 이런 산업 환경 그리고 회사의 장단점과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철저히 분석을 하고 답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제가 나중에 합격하고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기획 직무로서 이제 지원을 한다. 어떤 글로벌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학적인 부분도 동시에 좀 보강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획팀으로서 이제 실제 사업팀들에게 워낙 많은 자료들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업팀에서는 쉽사리 이런 자료들을 주지가 않습니다. 사업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할 일도 바쁜데 기획팀에서 자꾸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내라 하는 부분이 일단 본인들의 사업이 우선이지 기획팀의 요구가 우선순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인관계 능력, 이런 키맨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과 그리고 설득력,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도 기획 직무자로서 동시에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차코치님도 짧고 굵게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이분 공모전 금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무 노력 안 하고 바로 취업을 원한다면 대학교 사무행정, 병원 사무행정직을 추천합니다. 네, 이런 조언들 잘 참고하셔서 꼭 취업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세 번째 사연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디 라면12님이 취업대학교에 올려주셨습니다. 26살의 남성분이신데요. 지방사립대 경영학 전공하셨고 학점은 4.5 만점에 3.7점. 토익이 715점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밖의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 보유하고 계시고요. 경력사항은 공기업에서 사무보조 5개월 하셨습니다. 대외활동은 대기업 봉사단 1회, 은행 홍보대사 1회, 공기업 사업 참여를 하셨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어학점수라고 적어주셨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공기업 경영 행정이라고 쓰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공기업을 목표로 한다면 토익만 졸업을 하면 오픽은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경영학 전공자의 사연이었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 빈칸으로 적어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그러네요. 정도로 뭔가 좀 골고루 스펙을 갖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그러면 홍 반장님이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공기업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일정 부분 갖추셨으나 어학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어학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토익 점수가 715점이시죠. 네. 다수의 공공기관이 지원 자격에 있어서 토익 점수를 한 700점대로 맞추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다 지원 확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토익 850점이 되셔야 그런 어학 부분에 있어서는 만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토익 부분에서의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본에 차코치님이 이제 어학 말하기도 있다 이러면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언급을 하자면은 어학 점수가 높으면은 그 말하기 점수가 높으면은 실제 한국전력공사도 그렇고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가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공기업만 지원해서는 저는 사실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사기업까지도 지원을 하시고 그런 사기업에서 면접 경험을 쌓으셔야 나중에 공기업의 면접을 더 잘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라도 말하기 점수를 꼭 갖추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코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사실 일정 부분을 다 우리 홍반장님이 하셔서 그러게요. 저는 저대로 말하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도 이렇게 또 인터셉트를 하시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미난 일화들 뭐 이렇게 또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겠죠, 경력이. 네. 일단 이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과 못할 수 있는 것을 좀 구분 지어줄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두루 골고루 챙겨주신 건 좋겠지만 어느 한 부분이 특장점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뭐라가 좀 의사선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3자가 봐도 그러한데 본인이 느끼셨을 때도 공기업 사무보조 5개월과 대기업 봉사단, 공기업 사업 참여 등을 메인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강점으로 끌고 가줄 필요가 있을 텐데 네. 아무래도 어학 점수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 이제 대부분은 구직자분들이 졸업한다라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네. 토익을 어느 정도 점수치를 올려놓으면 그러게요. 비근 필요 없냐 이런 표현인데 영어가 지금 메인으로 중요하신 게 아니라 본인께서는 그 밖의 요소들 기존에 갖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본인의 우선순위에 맞는 강점들을 활용해보고 자신의 경험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소위 경험 부자. 제가 볼 때 이분 맞아요. 경험 부자인데 이 경험을 너무 못 살리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찾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있죠. 누구예요? 소리 질러 불러봅니다. 차코는 나와라. 도와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의미 나오네요 또. 네, 진실을 언제나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분도 저도 나름 고민하고 매주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묘하게 하나씩 보입니다. 이분이 사무직 5개월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네. 분명히 바쁜 업무 시간 중에 처음 접했던 일은 아닌데 깜빡하셔서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기엔 선배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못 물어보고 혼자 끙끙 앓다가 그렇게 늦게 퇴근하셨던 그 기억들. 하고 본인께서 갖고 있는 일 중에 처음 접했던 일인지라 적응하기 어려웠던 그 순간들. 하지만 어떻게 꾸준하게 추진력 갖고 업무를 해결하셨을지가 보인다 이겁니다. 본인이 기억이 안 났겠지만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본인이 네. 분명 봉사활동이나 여러 활동을 했을 텐데 네. 분명 역할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 역할 안 하고 참여하진 않으셨겠죠. 따라서 본인이 참여했던 그런 봉사활동이나 대기업군 혹은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경험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맞게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성과를 내는데 보탬이 됐던 쪽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체크나는 미션 클리어. 클리어. 예. 아니 저는 예. 이 차코나님 만날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거의 이 정도면 쪽집게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희가 지금 추리와 조언을 들어봤는데 네. 그러면 사실 이분은 결국은 공기업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공기관 전문인 홍 반장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분 좀 어느 공공기관으로 가면 좀 좋을까요? 일단 지역 대학을 이제 다니시면서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지역으로 본사가 이전한 그런 공공기관들을 타겟팅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네. 채용에 있어서 일정 TO, 신입 채용의 몇 %를 해당 지역의 인재로서 채운다. 이런 것을 공공기관이 이제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기관들을 타겟 1순위로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필기 전형에 있어서는 내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 면접까지는 좀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지금 공공기관 사업 참여와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면접만 가신다면은 이분이 다른 구직자 대비해서 좀 말할 거리가 좀 더 풍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들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이분이 만약에 경영학 전공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전공 필기를 실시하는 공공기관들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네, 지금 뭐 그 방송 화면에 나온 것 같은데 한국철도공사나 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많은 인기가 있는 금융공기업 등에서 이러한 단일 전공으로 공공기관의 필기 전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한번 타겟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기관까지 나열해 주셨고요. 우리 라면 12님, 저도 라면 엄청 좋아하는데. 저도요.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자, 마지막 따뜻한 조언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차코치님부터. 네, 저도 라면을 좋아합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네. 본인의 강점을 우선순위화해서 자신의 강점에 맞게 전형별 대비에 참여합시다. 네, 강점을 살리자. 홍 반장님. 네, 취업 준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은 너무 공공기관 한 우물만 파시는 것보다는 다른 곳들, 본인이 경험하시는 은행권이나 대기업 등에서도 두루두루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또 코로나19 때문에 취업 상황도 많이 힘들고 취준생 여러분들도 지칠 텐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그래요. 일단은 지친다는 건 어디까지나 감정에 기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존심은 높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구직 기간이라고 하던데 그러한 기간에서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하루하루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직업을 갖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촬영팀, 뭐 스태프진, 그리고 출연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진행하시는 두 아나운서분들 모두 직업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하루하루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너무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주저앉기보다는 한 단계씩 더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첫 발을 잘 내디딜 수 있게 멘탈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홍 반장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차코치님 조언과 좀 일맥상통하는 경향이 있는데 취업이라는 것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던 곳에 전형 하나 뚫었어. 너무 좋아.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원하던 곳에서 떨어졌어. 오늘은 도저히 기운이 안 나.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내가 좋은 소식을 얻어도 내가 안 좋은 소식을 얻어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만이 취업에 아무리 어려운 그런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성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일 묵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